맞춰서 일렬로 서주시면 사진에 예쁘게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여기 계시는 와주신 감독님들 소개, 배우님들은 대역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 먼저 듣고 질문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공포 단편 영화 과외 선생님 연출하는 자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에서 선생님 역할 맡은 이도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외 선생님에서 어머니 맡은 사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촬영한 김현우라고 합니다. 신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출을 맡은 최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에서 가장 가까운 애 이나역을 맡은 이재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에서 수연역을 맡은 이슬기입니다. 상수역 꺼져 있었네. 네, 동행의 상수역 맡은 황철입니다. 네, 동행 연출한 음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여기 많이 찾아주신 만큼 관객분들이 저희 감독님과 배우들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마이크를 관객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저기 저쪽 끝에 파란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배우님이 오문석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단편 영화로서 그 안에 이렇게 줄거리들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단편으로서 좀 표현이 안 된 아쉬운 점은 없는지, 또 관객들이 이거는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동행이라는 걸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약간 시간을 몇 분 안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 안에서 그냥 좀 마음이 아픈 두 친구가 아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말없이 그렇게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편집하다 보니까 한 30분 초반대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마침 동행 관련된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질문 바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은 이거는 제 질문은 아니고 저희 영화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각 작품 소개 페이지가 있고 그 밑에 리뷰를 다는 기능이 있거든요. 어떤 분께서 작품을 보시고 리뷰가 아닌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나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서 아까워서 제가 오늘 꼭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자, HEMI 땡땡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영화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볼 만큼 웃음과 눈물, 감동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주연 배우분의 섬세하고 따뜻한 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주분이 갖고 있던 그 끈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관련된 것인지는 궁금하고요. 장례식 씬에서 여주분 과거 해상 나오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드렸습니다. 감독님, 제가 이제 수연이라는 캐릭터를 글로 완성을 시키는 와중에 되게 외로운 친구고 되게 어떤 결핍이 많고 되게 외로움도 많은 친구여서 이 친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보통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오래된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을 좀 하고 싶었어요. 뭔가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색도 짙어지고 더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된 거에 대한 어떤 좀 가족이 없이 어떤 가족 같은 어떤 느낌, 나에게 어떤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고 내가 좀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좀 가죽이라는 소재를 쓰고 싶었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수연이 갑자기 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연이라는 역할이 어떤 감정이 없고 되게 무기력한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에게 어떤 성장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성장이 어떤 특정한 감정이 아니고 어떤 감정이라는 거 생기는 것 자체가 이 친구한테는 지금 어떤 발전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의 잊었던 어렸을 때 보육원에 맡겨지고 잊었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장례식장 사진을 보고 잊었던 어떤 기억들이 조금씩 어떤 조각처럼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분노, 슬픔, 또 짜증,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한 번에 응축되면서 좀 처음으로 이 친구가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어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씬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그 상수에 대한 애정도 조금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쓸 데는 없었어요. 두 분의 어떤 러브라인은 없었고요. 네네. 상수란 캐릭터는 좀 이 이야기가 제 되게 친한 동생의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중간에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 뭐가 힘들었니? 얘기했더니 혼자 내려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고 또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아버지 장례를 내가 어떤 사인을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친구의 어떤 키다리 아저씨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 이야기에 이 친구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HMI 땡땡님이 있으시길 바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앞쪽에 손 계속 들어보시면 오미버스 영화 5편 잘 봤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기억의 시간 속에 트라우마를 가진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오신 세 분의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이 작품 하나하나 쓰시면서 각자의 트라우마가 계신지 아니면 이 작품 속에서 트라우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옆에 있는 저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아니고요. 저는 그 영어 과외랑 이제 영어 학원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겪었던 개인적인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되게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제 일에 이제 방해하는 애들로만 이렇게 봤던 제가 선생으로서는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쓴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 감독님.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졸업 영화를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당당하게 성적으로 꼴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만 쓰면 엎어지고 그만 쓰면 엎어지고 이러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좀 절박해지더라고요. 되게 절박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다가가는 이야기를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나 캐릭터의 이름도 화영이었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영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쓰다가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나중에는 두영이가 조금 극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의도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두영이는 계속해서 젖꼭지를 누군가 만지거나 닿기만 해도 슬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트라우마라는 거는 사실은 이겨내기보다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살자 해가지고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 그런 것보다 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제가 좀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내 속으로 사람들이 너 힘든 거야 그거 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혼자 좀 힘들지 않으려고 건강해지려고 난 괜찮아 나 아무렇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혼자 자유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왔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안에서도 어쨌든 그냥 분명히 저도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는 거는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결국에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내 안에서 담아 두는다는 거는 어떤 더 큰 나의 어떤 짐이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게 계속 노출시키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처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감독님들 얘기 들어봤으니까 저희 앞에 있는 배우님들의 얘기도 듣고 싶은데 그리고 먼저 가해 선생님의 이도훈 배우님, 서인 배우님 어머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피도 많이 이렇게 칠해진 촬영 장소가 막 이렇게 상상이 되곤 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여기 하셨을 때 뭐 힘들었던 점이나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시면 이도훈 배우님부터 말씀 주시죠.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피가 확 거북이 떨어지면서 깨는 장면 있잖아요. 사실 못 깨끗했어요. 아, 진짜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근데 목이 안 쉬었어요. 노래 많이 들었는데. 근데 목이 안 쉬었고 네네, 공감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옆에 서인 배우님. 대한민국에서 엄마를 이렇게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배우를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 저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이 아이를 사랑했다는 마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미치기 싫습니다. 다음은 심사에서 가장 가까운데 이재희 배우님께 한번 더 마이크를 불러주세요. 배우님. 촬영 중에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아니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말 그 두영 같은 그 친구를 만난다면 근데 그 작품 속에서 이나는 되게 쿨하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만약 실제로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배우님은 실제로 어떠실 것 같은지? 사실 그 들판에서 하는 대사가 그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얘기 나눈 다음에 나온 대사여서 제 의견도 조금 반영이 된 거라 거의 다 쓰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 내용이 저랑 비슷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두영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던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친구들 저는 그냥 외면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성격이어서 이나랑 그래서 많이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캐릭터를 준비하는데 크게 막 부담스럽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가 연출되어서 좋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동행의 황철 배우님의 이승윤 배우님께도 마이크 한번 드려볼게요. 두 분 그 촬영지가 어디였을까요? 궁금해요. 충남 아산입니다. 이게 도시의 느낌은 아니었어서 그 충남 아산에서 촬영하셨을 때 두 배우님들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처음 이제 수연이랑 같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스케줄 꼬였다고 같이 이제 현충사 가자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 되게 예쁜 강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무드 있게 어색함과 뭔가 서로의 뭔가 그런 공유 같은 그런 걸 뭔가 말이 없어도 그렇게 서로 오가고 있는 사이에 개소리가 개가 너무 짖어가지고 그 오디오에서 어떻게 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문문석 감독님이 걔가 그렇게 짖는데 그리고 색소폰 소리가 났었어요. 네, 어떤 할아버님께서 색소폰 연습을 그렇게 나는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대단하다, 열정이 너무 대단하다 할 정도로 촬영 내내 그렇게 개소리와 색소폰 소리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정말 지었는지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그 캐리어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나무가 좀 부러져 있었는데 거기가 다리가 이렇게 비었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피가 막 났었는데 제가 그래서 되게 무시하고 그냥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무릎 쪽에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기억이 남네요. 그거보다 차라리 색소폰과 개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들 에피소드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수현 씨가 남아가지고 볼 수 있어요. 뭐. 열심히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그 영화 분위기나 톤이랑 맞지 않게 이분에서 소시된 이후에는 정말 장난을 너무 많이 치세요. 근데 둘이 이제 꽁트를 하고 뭐 연기를 하고 즉흥극을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게 이제 애드립처럼 이거 괜찮겠다 해서 들여져 온 게 많았고 소스 튀긴 것도 사실 이것도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면서 막 둘이 신나가지고 막 하세요. 그러면은 영화가 이게 감이 맞나 하는데 결국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고 근데 또 감독님이 배우시다 보니까 에너지가 또 둘이 너무 잘 맞으셔가지고 저는 중간에서 계속 감상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그게 생각나요.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소리가 떨어지는 거 너무 신기해서 속세효과 쓰신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로 어떻게 하신 거죠? 뭐? 한 방에 끝냈습니다. 감각으로 네. 잘 지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한번 해주시면 한번 이렇게 어떻게 싹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주실 분 계시면 들어가 주시겠어요?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동행 배우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만약에 상수와 수연이 실제 그런 상황이라면 동행을 정말로 하실 수 있으신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 아픔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그런 분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 영화관에 갔을 때 커플로 왔는지 친구들끼리 왔는지 혼자 왔는지 살짝 보이잖아요. 저 혼자 갔을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으면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선뜻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충사 같이 갈래요. 뭐 이런 무언가의 그 뒤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막 그렇게 숫기가 많지는 않아서 네, 보시다시피 막 되게 장난도 잘 치고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한테 되게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까지는 모르겠는데 혹여나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말 걸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래야 나랑 비슷하게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또 좀 이번에 촬영하면서 좀 배웠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승윤 씨. 제가 수연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글쎄요 저도 휴대폰 빌려
빌려 쓰고 뭐 그런 정도는 했겠지만 사실 현충사 또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낮 시간을 어쨌든 그 타지에서 근데 사실 수연이는 그 유아기의 상태에 머무는 그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저보다 그 힘이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수연이보다 좀 덜 순진해가지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도 뭐 제가 쌍수 역할은 뭐 제가 그렇게 얼굴이 신뢰가 가는 얼굴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에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채원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약간 이게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우리 두영이가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젖꼭지라서 되게 예민하게 느끼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이나를 만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나를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오히려 안정을 찾는데 저는 오히려 이나를 사랑하면 심장이 더 두근두근 거려서 젖꼭지가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라는 짓궂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반론해 주신다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제목을 지을 때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이라고 네. 지었는데 사실 내부의 진동과 외부의 진동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충돌하는 지점이 젖꼭지였던 거지. 저는 그래서 그 두근거림이 뭐 밖으로는 뭐 튀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네. 제가 너무 1차원적으로 논리적인 거리만 생각해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구자호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원래 왜 하필 가해 선생님 중에 과목을 영어로 했을까라는 게 항상 계속 궁금했었는데 아까 소개해 주시면서 본인 경험이 있어서 영어 과목을 선택하신 거 맞나요? 이 영화는 사실 저는 네네.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네네. 이제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만든 영화인데 네네. 이 아이가 이제 설정적으로 이제 영어를 한자도 쓰기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어른들은 처음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 알리는 방법이 그 정말 쓰기 싫었던 그 영어를 결국 쓰면서 이 선생님이 실제 이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의도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 맞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왜 하필 그 가해하고 그 공부를 하는 상황을 왜 공포적으로 표현을 하셨는지 대충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뭔지는 알겠지만 감독님께서 뭔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진짜 많고 너는 정말 잘 키웠는데 무서운 것만 만들면 저는 약간 무서운 게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 무서운 것만 할 거고요. 비판에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진짜 다 됐어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여기 오신 나와 계신 게스트분들의 앞으로의 계획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감독님의 지금 방금 하셨으니까吴孟석 감독님부터 이쪽 반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드라마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또 제가 또 글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끝나고 다시 또 열심히 촬영할 예정인데 다음 작품에서는 더 재미있게 유쾌한 영화 또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독립 영화를 이제 문석이랑 친구랑 같이 이제 찍게 됐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색하면서도 새로우면서도 뭔가 도전적인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듯, 뭔가 길이 나 있는 것 같지만 길이 안 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더 좋은 모습, 더 멋진 모습 그리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작업한 게 스크린에서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촬영 중인 드라마가 있는데 TV 오리지널 드라마 러닝레이트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현진 역할로 나오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놀고 있고요. 좀 더 놀 예정이고 놀다 보면 또 좋은 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정말 귀한 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재 배우와 그리고 주영 역할을 해줬던 이동현 배우를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간히 TV 틀다가 저 아줌마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12일 동안 연극합니다. 보러 와주세요. 괜찮아 해피엔딩이고요. 저는 결혼 못한 노처녀예요. 저도 우선 그냥 놀고 있고요. 놀다가 기회 생기면 깨알도 여생이고 열심히 한 작품이 이렇게 좋은 영화라는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무서운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보내주신 앞에 계신 게스트분들, 관객분들 서로 박수로 맞아주면서 안전한 퇴장 위해서 옆에 계신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 도와드리고 뒤에서 바로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이크 바로 퇴장해주세요. 못 나가. 지금 일어나고요.